공유경제와 그 사례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발표하게 될 행정학과 인류학번 윤예지입니다. 저희 팀의 목차로는 공유경제, 카카오 카풀, 승차공유와 카풀, 카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 해결책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풀에 관한 설명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경제란 하버드 대학교 로런식 레식 교수가 최초로 그의 책 림픽스에서 언급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개인의 유효화된 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경제의 특징에는 물리적 재화 및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접근권에 기반을 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하여 제3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새로 시작되는 경제의 내용으로 기존 경제와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산업 방식과 달라서 마찰이 생기게 되며 기존의 법령과 충돌을 하고 거래 책임에 대한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에 대하여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풀에 관하여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최근 카풀이 논쟁이 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쟁이 발생한 원인에는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데요. 택시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경쟁에서 도태되기에 더욱더 생존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법인 택시의 경우 산학금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면허 권리금을 주고 면허를 등록했는데 카풀이라는 승차 공유가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생계가 위협이 되지만 보장과 관련한 법 제도가 미흡하기에 현재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카풀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카풀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대도시 위주로 공공부문 주도로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효성이 낮고 경제 불안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카풀 도입이 실패했었는데요. 최근 다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일반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여 주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한 이용료, 앱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등에 관한 문제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차 공유 시스템, 이른바 카풀의 주요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쟁점, 즉 정부의 규제로는 여객운수 자동차법 제81조 1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의 내용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자가용을 활용한 일체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의 영향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획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적인 쟁점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보상 면책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가능성이 높으면서, 즉 이는 카풀 운전자가 승객의 피해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나타냅니다. 현재 이러한 논쟁 속 먼저 카풀 규제를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는 대표적으로 약 12,000여 원에 달하는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입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불친절, 승차 거부 등의 이유가 전체 인원 건수의 절반 이상으로서 택시의 불만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규제 완화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우선 직장인 전용 SNS인 블라인드에서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카풀 규제 완화에 대하여 56% 이상이 출퇴근을 포함한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카풀 찬성, 28.7%가 반대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런 카풀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존의 택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신원인증을 마친 기사님들이며 실시간 이동 경로가 확인이 되고 무엇보다 기존의 택시 요금보다 30~40% 정도 저렴한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 결제, 탑승 차량 조회 등의 IT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으로 카풀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마쳤고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측의 의견과 저희 조의 결론에 대하여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카풀 규제에 관하여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자료와 같이 범위 택시 업계에는 산업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택시로 영업을 하고 이 택시를 사용한 시간을 산정하여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산업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면 12시간 기준으로 운행을 했을 때 기준으로 주간 12만원, 야간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차량의 연료비와 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2만원과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택시의 요금 산정은 서울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 3,000원으로 2km를 주행하고 이후 142m당 100원, 정차 시 35초당 100원의 요금이 산정이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로 변동되지 않고 동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금은 하루에 12만원, 15만원씩 지출되는데 택시기사의 월급은 200만원 수준으로 산업금을 메꾸기 위하여 장거리 위주의 승객을 선호하고 단거리 승객의 경우에 승차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안전하다는데 과연 정말로 안전한지 살펴볼까요? 중국의 디디 출신이라는 카풀 업체의 경우를 보자면 차량 운전기사가 승객을 상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운전기사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운행을 시행한 겁니다. 그럼 카카오 카풀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카카오 카풀은 앞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정말로 안전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개인의 양심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카풀의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국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의 경우 우버,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경제의 활성화로 뉴욕의 택시 시장이 위축이 많이 되어서 2018년 올해 6명의 택시기사가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맨하탄 60번가의 평균 차량 이동 속도가 9.1마일에서 7.1마일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뉴욕시 당국은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차량 운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카풀을 시행할 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사례입니다. 호주 우버의 경우 서비스 비용에서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뉴욕의 경우가 많이 개조가 되는 부분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웨이즈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만 태울 수 있으며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에 2번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 오조에서는 카풀 규제 완화, 강화 및 유지, 양식의 입장을 두고 팽팽히 토의한 결과 무조건적인 금지와 규제만이 능세가 아니며 다소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카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제도적 결함을 이유로 들어 규제만 할 경우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산업, 더 나아가 공유경제 자체가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저희는 카풀 규제에 관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에 있었던 이익 집단 정치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법적 쟁점이나 보험 관련 문제와 같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산업금 문제와 면허 권리금과 같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택시업계가 변화를 수용하고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카카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두 이익 집단 사이에서 정부가 중재자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